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금과 해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해금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을 만들었다는 해족은 선비족의 부족이었는데 또 다른 선비족, 즉 고씨의 선비가 건국한 제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해족은 고구려와 백제로 망명해서 흩어졌죠. 이 제나라는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또 다른 제나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북제라고 하고 남쪽에 후일에 생긴 제나라를 남제라 합니다. 제나라와 남제는 모두 백제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선 북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제는 위나라 북쪽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던 고환이라는 사람이 새로 세운 왕조로서 꼭두각시 황제였었던 동의의 효정제를 밀어내고 동의 영토를 그대로 인수한 나라였습니다. 550년 초대 황제였었던 고환은 북이 육진의 난에 가담해서 해금을 잘 다루던 해족을 멸하고 나라를 세워 한때 우수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흥 국가로서의 우위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때부터 잇따라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가 태어났기에 국가에서 큰 해악이 돼서 무장을 억압하고 중국인 귀족들을 정치에 끌어들여 황제의 측근들은 아첨배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이들 세력 간의 암투로 내부에서 붕괴돼서 결국 북주에게 나라를 뺏겼죠. 마지막 황제 고인은 공유랑과 난릉왕 등의 명장을 모함으로 처형하는 바람에 멸망하게 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실까요? 북제의 부처와 칠존불로서 어때요? 우리나라의 석굴암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이 석굴암도 백제 장인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각품은 조그맣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릉왕을 아시나요? 북제의 장공으로 뛰어난 무술을 자랑하지만 너무 얼굴이 잘생겨서 미남이기 때문에 적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흉측한 가면을 쓰고 전쟁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그가 금룡성에서 북주의 군사들을 물리친 무용담을 난릉왕 입진곡이라는 기약, 즉 가면곡으로 만들어서 중국에서는 아주 매우 유명합니다. 지금 중국의 4대 미남을 꼽으라면 이 난릉왕을 꼭 빼놓지 않습니다. 북제의 유물로는 석제 반가사유상이 있는데요. 연화대 위에 걸터 앉아서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얹고 오른손을 들어서 턱에 대고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불상입니다. 이 북제의 반가사유상은 한국의 국보 제78호와 매우 유사하죠. 이렇듯 북제와 백제 사이에는 유사한 유물들이 있는데 이 또한 요서 진평 백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반가사유상은 모두 백제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일본의 국보 1호는 경도시 광룡사에 있는 목조 반가사유상인데 이 역시 백제에서 제작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제와 백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제는 중국 남북조 시대 강남지방에서 건국한 남조의 두 번째 왕조입니다. 북조의 북제와 또 춘추전국 시대의 제나라를 구별하고 해서 남제 또는 초대 황제인 소도씨의 성을 따라서 소제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송나라 말기 소도성은 난릉 출신의 하급 병사로서 요휴범의 반란을 진압해서 권력을 잡은 뒤
황제를 폐위하고 479년 순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제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 뒤 소도성이 즉위한 지 3년 만에 죽자 그의 아들 무제가 다시 즉위를 했죠. 그 뒤로 6황제까지 세습을 했지만 악행과 무법으로 전철되다가 마지막 황제 소복원은 황족도 많이 죽였지만 많은 민중까지 죽여서 또 궁전에서는 과대한 사치를 해서 정치를 매우 어지럽혔습니다. 황족 중 한 사람이었던 소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형이 그 동시에게 살해를 당한 이를 대의 명분으로 내세워서 병력을 일으켜서 황제를 살해하고 화제를 옹립했으나 다음에 화제로부터 선양을 받아서 양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남제의 역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요. 위나라는 수십만 기병으로 백제를 공격했다. 그러나 백제는 이를 대파했다 라는 것입니다. 백제와 북위의 전투를 기록한 부분인데요. 정작 우리나라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서기 488년 위나라 군사가 보내서 침공을 해왔으나 우리에게 패했다 라는 딱 한 구절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다른 나라의 전쟁사인데 우리나라의 정사라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중요한 전쟁 이야기를 단 한마디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 등의 역사관이 편협한 그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 백제의 대륙 진출과 그 운영 과정에서 보이는 전투에 대한 기록을 감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신라의 수도였었던 경주 김씨고 신라의 뒤를 이은 고려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할 만한 솔직히 자질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백제사를 들춰냈다가는 당시 조공국으로 자세를 낮추고 있었던 고려로서 금나라의 눈치를 안 볼 수도 없는 형편이었어요. 이래저래 당나라와 신라에게 패한 백제는 대륙을 호령하고 해상국가로서 동양 최대의 문명을 누린 우리 역사의 최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부식에게 정치적인 호의를 가져야 했었던 송나라 사신 서궁의 입장에서는 박학강식에서 글도 잘 짓고 고금을 잘 알아 학사로서의 신복을 받으니 그보다 더 위에 설 사람은 없다라고 그를 한껏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 역사에서 김부식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 했지만 20세기 초 근대 역사학자인 신채호에 의해 고려부터 조선까지 1000년의 역사에서 묘청의 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왕의 군사가 반역자를 친 그런 전쟁으로 알고 있을 뿐이니 만약 김부식이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면 조선사는 독립적이며 진취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김부식이 쓰지 못한 대륙 백제의 결과를 남제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행령 삭장군 저근 등 4명이 떨치고 일어나서 충성과 애국의 결과로 국난을 물리쳤습니다. 뜻과 용기가 참으로 굳세며 그 위험이 명장과 나란히 할 수 있으니 사직을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수고를 헤아리고 공로를 논하여 마땅히 군대의 사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은 당연히 이에 따라 임시 벼슬을 줬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정식 벼슬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삭장군 면중왕 저근은 시급한 공무를 도와줬고 무업 또한 나란하니 가행장군 도장군 도한왕에 건의장군 팔중후 여고는 약관의 나이에 왕을 보좌하고 일찍부터 충성을 보였으니 가행령 삭장군 아치광에 건의장군 여력은
본바탕에 충성스럽고 문무가 나란하니 가행 용양 장군 매로왕에 광무장군 여고는 시급한 공무에 충성을 다하고 밝게 국정을 베푸니 가행 건의 장군 불사 후에 봉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을 국내 사서가 아닌 양서 백제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나 양나라 모두 세상에서 사라지자 이 역사의 기록은 모두 잊혀지게 됐죠. 이것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20세기 말의 국사찾기 협의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제의 기록에 위나라가 수십만의 기병을 백제로 보냈다고 했는데요. 이 기병은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를 말합니다. 그럼 중국 북방에 있었던 위나라가 기병을 바다를 뛰어넘어서 백제로 진격했단 말인가요? 그 많은 말이 이동하여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 한반도 남부의 백제를 쳐들어왔다면 고구려를 거쳐서 백제를 공격해야 하는데 이는 말이 안 되죠. 당시 북의 국력은 고구려를 압도할 정도가 되지 못하고 북방에 패자였었던 고구려가 타국 병사가 자기들의 영토를 지나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나라가 말을 배에 띄워서 바다를 건너 백제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인데 바다에 수십만 마리의 말을 실어서 항해할 만큼 위나라의 해군력은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백제의 조선술이나 해양술이 동양에서 최고였었어요. 거기다가 자존심 강한 저들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패한 역사를 기록해놨으니 거짓말일 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은 바로 대륙백제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륙백제는 중국에서 광활한 영토를 갖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100만 기병을 갖고 있는 대제국이 바로 백제였습니다. 백제의 영토는 한반도에만 있지 않고 중국의 산동반도, 요동, 요서, 양자강, 양안, 그리고 외국의 남부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사실은 중국의 자존심과 일본의 식민사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를 들춰내는 사학자들을 오히려 국수주의자로 몰아서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제의 우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